네, 저희 2부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세방전지요. 세방전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06,020원, 비중 20%. 아,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매수 후에 9거래일 연속으로 쭉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옆으로 쭉 행보하다가 최근에도 또 떨어졌거든요. 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딱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전화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잘 주셨고,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방전지, 일단은 지금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매도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손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일단은 세방전지가 뭐 때문에 갔다가 주가가 빠진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회사가 네. 주가만 계속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멘텀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그 힘 빠져버리니까 코리아피트처럼 이것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영업이익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실적 괜찮고 다시 긍정적 평가를 좀 하게 될지 안 될지가 지금 관건인데 소위 말하는 지금 241선을 살짝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탈했다가 어쨌든 다시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를 고민을 하셔도 좀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차트 어떤 걸 좀 예를 들어보게 되냐면은 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달에 이게 쭉 빠졌다가 241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죠. 지금 보시면은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보시면 하이스도 241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렸잖아요. 네. 요것처럼 세방전지도 지금 다시 요렇게 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가격대를 한 7만 5천 원 정도,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정도 보시고 그 가격 지지받고 다시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는 매도도 한번 고민을 하는 게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이스 최근 차트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블루엔텍 네. 25,700원에 20%. 25,700원에 20%요? 예. 우리 시청자님 27,000원까지 수익을 보셨었을까요? 아니요, 한참 지난번에 14일인가? 네. 10일인가, 8일인가 올라갈 때 사가지고. 지난달에 샀구나, 이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그게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더 계속 빠지길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7% 하락이 나와서 또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민프롬 대표님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일부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상담 도와드렸었거든요. 역시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일 미고비 출시일인데, 우리 총장님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죠. 일단 비중이 20%가 조금 추가 대응이 좀 어려운 비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 종목의 맥스 비중을 정해놓고 나눠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추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가 넘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중을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이제 좀 위험하죠. 이제 전략을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보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위고비 출시이기 때문에 지금 세룬 현상, 그러니까 즉 재료 소멸로 호재 소멸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하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보인 게 좀 안 좋은 악재가 있어요. 이제 경영진, 이제 회사 임원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 좀 매도를 했다. 대규모 이제 좀 물량을 좀 덜어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시외도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사셨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 나셨을 때 사실 이때 파셨어야 돼요.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 라인이에요. 지금 딱 그 진입가 자체가 저항받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위고비 때문에 강세를 보이면서 요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요 빨간색 선이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게 약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간색 선 안에 주가가 이제 존재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지표인데 이 선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쫙쫙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출시라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저항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신 게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이 10%를 보유를 하고 계셨더라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요거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저가 매수세 들어갈 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종목에 이미 2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이건 성향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나는 오래 못 기다린다. 그냥 종목 체인지를 할래 라고 하시면 내일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시가랑 내일 장 상황을 조금 봐야 돼요. 위고비 출시하면서 정말 호재 소멸성의 어떤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출하가 되면서 좀 이제 주가가 오늘보다 더 이제 빠지는지 아니면 위고비에 대한 어떤 이제 출시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블루 엠텍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삭센다를 유통하는 회사죠. 지금 이미 위고비의 그 이제 전체 물량 중에 60%를 얘네가 유통을 한다는 이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임원이 팔았잖아요. 지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해? 이런 거에 조금 이제 투매 심리가 조금 더 붙은 경우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내일 장세를 보세요.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이제 진입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빨리 못 기다려 라고 하면은 내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오늘부터 좀 세론이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조정받으면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게 기회죠. 네. 왜냐하면 지금 세론 현상이 사실 오늘 말고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치매 관련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오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재료 소멸성 급락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의 좀 대부분이 또 많이 요거를 이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어요. 제가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단기간의 어떤 이 주도 섹터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호흡을 보고 이 이제 할인된 가격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기본기님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세론 나와도 복구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셔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 연락 주셨는데 뒷번호 0070번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궁금하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7,5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가 하락세가 정말 거세네요. 지금 연저점이 뭐 24,500원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점 다진 걸까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사님? 지금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올해 나온 리포트 보면 다 내용 괜찮거든요. 네. 시정 얘기 뭐 실수도 괜찮아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뭐 실적 이슈 때문에 잠시 반짝 나왔다 그냥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냥 잠시 뭐 볼 종목이지 길게 볼 종목이 아니라고 종목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업황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자면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기다린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를 낚시에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만큼 지루하고 긴 인내가 좀 필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락할 때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하락을 하다가 적어도 옆으로 누웠을 때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250원인데 뭐 저기서 하락이 멈출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아직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추가하면서 생각이 있다라면 기다리시고 적어도 옆으로 횡보가 최소한 3달 전후 이상 최소한 3달 정도 가게 되면은 추가 하락 제한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시고 지금은 낚시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적어도 주가 옆으로 언제까지 기다린다? 주가가 적어도 옆으로 횡보할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 횡보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265번님께서 퓨런티어 가지고 계십니다. 10%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참 요즘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네. 이제 테슬라 CEO가 원래도 이렇게 욕을 좀 버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실망 매물이 굉장히 힘이 좀 세요. 그럼 많이 큰것 왜냐하면 같아요. 저도 좀 기대를 나름 했었는데, 이게 왜 실망을 했냐면, 기술 좋아. 가격도 나쁘지 않아. 너무 좋다고. 근데 이거 언제 쓸 수 있는데? 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뭐야 뜬구름 잡기잖아 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야 이거는 몇 주간 한 달 동안 너네 주가 내려도 할 말 없어 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플러스에서 자율주행 요 테슬라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하려다가 지금 다시 고꾸라져서 다시 좀 이 하락 추세에 다시 좀 편승하는 이런 종목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진입가가 얼마였죠? 진입가가 23,500원. 23,500원이면 아휴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가, 특히 주식은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꽤 걸릴 거예요. 2차 전지라고 하면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이렇게 이 아래쪽 지방에서 좀 시범 운행은 하지만 외국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외국도 법 제어가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법 제어는 얼마나 더 많이 걸리겠어요. 입법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적인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 주요 이평선도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이 검은색 장기 이평선 120일 선도 지금 무너뜨렸고 60일 선도 무너뜨렸고 여기 파란색 선에서
여기서 지금 있는데 요것도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더디지만 한번 요게 추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빠지거든요. 요게 투매 심리라서 시간을 넉넉하게 둔다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전자 네. 12만 5천 원에 15%입니다. 12만 5천 원이면 갖고 계신 지가 꽤 되셨네요, 시청자님. 몇 년 됐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언제쯤 추가 매수를 조금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네. 어떻게 뭐 해도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망이 좀 어떻는지 네. 또 뭐 모든 게 좀 궁금하고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또 투심이 악화가 된 것 같아요. LG전자 시청자님 매수가 위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모멘텀 필요할까요? 돈을 네.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실적 보면은 왜 주가가 안 간지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보시면 되는데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추가 매수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대답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그 9만 원대는 일단 지켜주거든요. 9만 원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 매수 혹시 생각하신다라면은 그냥 뭐 빠진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지금 2021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9만 원대를 이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기다리셨다고요. 만약에 9만 원 가격 접근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9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부분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하신 다음에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 그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전기차 사업도 하고 뭐 로봇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나오잖아요. 네. 그죠?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23년도 6월달 그러니까 작년 이제 2분기부터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게 매출은요 2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월급이 해마다 계속 그대로야.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LG전자가 딱 그래요 지금.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조 원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를 사지 LG전자를 살까요? 안 사겠죠. 네. 그래서 LG전자 문제는 방금 다 해결됐어요. 그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9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1만 5천 원 요 박스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만 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담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LG전자가 왜 안 가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9만 원 접근하게 되면은 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9만 원이 박스권 하단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난 다음에 단가 낮춘 작업 진행하세요. 네. 아시겠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참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랜 기간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배당도 받으시고 다음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C 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3천 원에 20%요.
아, 21만 3천 원에 20%요? 아,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한번 수익을 보셨었을까요? 근데 처음에 22만 4,5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아, 예, 그러자 이제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맞아요. 매도 목표가가, 레포트가 예, 나왔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락세 보여서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NC소프트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정말 잘 알고 계신 게 골드만삭스에서 또 목표 주가 하향하는 레포트 나왔거든요.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TL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NC소프트가 호재랑 악재랑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요. 좀 공존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은 신작 출시 전까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죠. 주가의 기대감이 제일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미 신작 출시는 했어요. 반응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실적에 대한 공백 우려가 좀 과도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할지 안 올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진입과 자리가 사실 조금 크게 보면은 딱 매물대 자리예요. 제일 매물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가 지금 진입가세요. 거기다 비중이 20%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20%, 저는 이제 20%를 맥시멈으로 많이 기준을 두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해도 된다. 나는 더 실을 수 있다라고 하셔도 갖고 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저항받은 데를 말씀드릴게요. 왜 진입가가 중요한 자리냐면 여기서 지지 한번 받았고요. 여기서 저항받았고 저항받았고 저항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저항받고 빠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4번을 두들겼어요. 진입가 부근을. 이렇게 여러 번 이 두드리면 이 여기 저항 라인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그래서 진입가가 나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은 올라가는 이제 시그널이 상당히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이슈가 호재와 이제 악재가 같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금 이 전망치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우세한 거거든요. 지금에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이릅니다. 조금 이르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19만 원 이상을 좀 지켜주고 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충분히 19만 원대, 이제 요 121선, 요 검은색 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18만 원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조금 서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추세를 벗어났다. 라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과 그거를 18만 원을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호재와 악재가 공존해 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뉴프렉스를 네. 6,688원에 정불 타가지고 이제 88원에 됐는데 네. 오늘 6% 정도 올랐어요. 근데 매수가까지 올리는지 걱정돼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또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네, 아니요. 네, 물 알겠습니다. 타서 7,000원에서 물 타서 이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추가 매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매수가가 올까 걱정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6,600.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강하게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이슈도 받쳐주고 있고요. 네. 이제 시장에서 수급도 올리고 있죠. 거기다가 차트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최소 7,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는 당연히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30%가 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는 생각 안 한다고 하시니까, 진입가에서 이제 올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7,000원까지 볼 것이냐인데, 진입가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세요. 나머지는 7,000원 부근에서. 왜 제가 7,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입가 부근이 딱 이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이미 많았고요. 작년 12월부터. 여기서 이제 지지받은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지지받고 저항받은 흔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또 저항받은 흔적이 많습니다. 이 지금 평단가 부근이 여기서 이미 박스권을 형성을 하려고 천장을 많이 두드린 형국이라서, 여기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 전고점인 7,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빨간 선 혹시 보이실까요? 여기 빨간 선? 이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주가는 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빨간 선 안에 존재할 확률이 98% 정도를 딱 잡아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최소 이 빨간색 선이 7,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최소 이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상도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격적인 어떤 투자 성향을 보이는 그럴 만한 종목보다는 그냥 적당한 이제 수익을 딱 내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서 이제 지금 이 꿈의 안경 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가 특별히 막 재료 소멸을 할 만큼 엄청나게 호재를 불러일으키는 막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전환을 할 때 수익 실현하시거나 진입가에서 탈출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27만 5천 원 15%요. 27만 5천 원에 15%요? 네. 아,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네. 8월 달인가 그때 샀는데 네. 지금 이제 산 금액보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익절을 하나 조금 더 기다려 보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도 더 올라서 지금 더 가져가 봐야 할지가 고민이시라고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추가적인 수익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하고는 통화 말고 그냥 제 생각만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사실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오.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스라엘 사태 길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라크의 천공투를 판매하게 되면서 방어에 대한 방어 무기에 나왔던 수요가 K9까지도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린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께 연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판단이 어떤지를 한번 확고하게 정립을 해보시고 제 얘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런 연유로 일단은 연결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절대적인 가격을 계속 목표 주가로 보고 계속 밀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최고 기준으로 30만 8,500원이잖아요. 다음 목표가 40만 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40만 원 또 가게 되면은 45만 원 잡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절대적인 가격에서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절대적인 가격을 목표 수치로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아직까지 좀 믿으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절대 가격을 놓고 계속해서 확인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좀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도 어쨌든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해서 절대적인 가격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 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가져가서 수익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8623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2,420원에 10%입니다.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가가 2,540원이에요. 민프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2022년쯤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계속 대응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요거는 정말 지금까지 버틴 게 저는 더 신기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마 그때 한창 영상 콘텐츠 붐이 일어나셨을 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0%라서 지금까지 버티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손절 타이밍을 놓쳤으면 사실 몇 번의 기회는 있었는데 못 하신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꼭 요거 생각을 하시고 일단 중요한 게 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지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이제 체크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이거를 봅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영상 콘텐츠 관련 회사입니다. 그러면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시고 첫 번째로요. 두 번째, 이제 시장에 이슈가 있다 없다가 체크가 됐을 땐 수급을 봅니다. 수급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기관이나 외인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대하락 추세가 됐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차트 자리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제 큰 대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 중이죠. 세 가지를 체크를 했을 때 대부분 노입니다. 노.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지도 않고 특별한 이슈가 파묘 이유가 있긴 하지만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파묘의 영향을 받았으면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됐을 겁니다. 자, 이 최근에 이렇게 한번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냐면 이 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지분에 갖고 있는 그 회사에 좋은 이슈가 있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줬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전히 이 하락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지금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네,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 중이고 이 적자가 지속이 되는 동안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없죠. 거기다가 영상 콘텐츠적으로 지금 뭔가 특별하게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디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사실 옛날 꽃날에 이렇게 선택을 했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힘들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방법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뉴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